자, 오늘 궁금한 종목 Y. 오늘은 나도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먼저 오늘 우리 방산과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간밤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됐다라는 네, 소식이 맞습니다. 전해지더라고요. 아직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의 휴전 이야기는 좀 더 가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어제 방산 급락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지, 여기에다가 이제 방산 예산 삭감 이야기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중 축소해야 될까요? 네, 일단 방산주가 생각보다 꽤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경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쪽에서 이 방산 예산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제기가 됐죠. 머스크를 통해서 유인기보다는 무인기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이야기가 됐고, 그로 인해서 드론 관련주들은 또 변동성이 커졌는데 방산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부분은 지금 방산주와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방산과 우크라이나 재건이 좀 반대로 움직여주는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 이 변동성이 방향성 자체가 둘이 약간 엇갈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일단 투매가 나오면, 매도가 나오면 그 매도가 투매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반기 때 굉장히 좋았었던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살짝 미스가 나거나 아니면 향후 전망이 좀 어두워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굉장히 과격하게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방산 같은 경우도 워낙에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 조정이 좀 더 강하게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멘텀적인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살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매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경계가 필요하다, 비중 축소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방산이 좋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 방산 외에 매수할 만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의 경우에 몇 개월 정도 굉장히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저점대를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산주가 아니라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도 이제 화면에 보니까 매수할 만한 종목이 많다, 그 저점대가 잡히고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좀 적혀 있던데,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아무리 좋던 간에 시장에서는 매수할 만한 매력적인 종목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수급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고, 수급이 옮겨간다라는 것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쪽에서 투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산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장밋빛 전망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방산의 규모 자체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지금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굉장히 격화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호재의 주가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는 꼭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방비 예산 삭감에 대한 리스크도 있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래서 비중 축소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이 안 좋다, 이제 끝났다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원체 이제 살 섹터와 종목들이 많다 보니, 그렇다면 그 수급의 이동이 드론으로 옮겨갈 수도 있을까요? 어제 드론주가 시세가 나왔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무인기를 언급하면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한 차례씩 드론이 간다 하면 가는데요. 드론주를 띄워줘 보시겠어요? 드론주가 아니죠. 근데 드론이 갔을 때는 급등 나오는 쪽이기도 해서요. 어떻게 보세요? 드론 쪽이 일단 테마성으로 움직이면 굉장히 강하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든지 네온테크 같은 기업들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드론 같은 경우는 테마성이 일단 강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냉정하게 따져보자면 지금 우리가 어제 급락이 나왔었던 이 방산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드론 사업을 하면 더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용 드론이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드론 관련주라고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제이시언이나 이런 기업들보다 방산주들이 어떻게 보면 드론과 더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국방이라는 것은 국가의 안보와 직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드론주를 공략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미국의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내에서는 오히려 방산주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되면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 테마를 가지고 있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드론 쪽에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찾아보면 있겠지만 아직까지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나오는 기업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변동성을 많이 키운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중국 제품을 납품을 하거나 유통을 하는 이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테마성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드론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UAM이라고 있어요.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이쪽 같은 경우도 일단 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드론 테마 같은 경우는 뭐 연말과 내년 연초까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드론, 이 방산 쪽에 대한 드론, 방산용 드론을 우리가 공략해 본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방산주가 맞는데 방산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고 드론주 같은 경우는 드론 플러스 UA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뭐 내년 연초까지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 드론은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접근 말고 트레이딩, 뭐 이슈에 반응하는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어제 제이시언 시스템이 진짜 강했네요. 네, 뭐 맞습니다. 이 밖에 종목들 일단은 트레이딩.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재건은 다른 시각이실지요? 아까 방산이랑 이제 다르게 움직이게 되는 흐름이다 말씀 주셨잖아요. 재건주는 어제 그렇다고 또 엄청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재건주는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이 어쨌든 시작이 되고 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차익 실현에 우려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트럼프 임기까지 취임식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동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 자체가 2022년도에 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길어졌고 이 피해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재건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뭐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많은 수혜를 받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만 대다수가 이제 건설과 건설 기계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이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낙폭이 굉장히 크게 오랫동안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세 자체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나 주가가 많이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도 올해 우리가 봤었던 상반기 때 강세를 보였던 기업들이나 뭐 제약바이오의 상승폭을 고려해 본다면 추가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계속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전략을 취임 전까지 1월 20일 전까지 가져가는 거 괜찮나요? 우크라이나 재건 말씀이죠. 그때는 이제 한 차례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전 그 이후에도 괜찮아요.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말씀드린 대로 너무 오랫동안 하락을 했고 건설 쪽도 조금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오늘 탑픽 어디서 나올까요? 네, 요즘에 뭐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성TC라는 기업인데 제가 이걸 한 몇 달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그 건설 중장비의 하부 구조물을 하부 주행체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우리가 무한궤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교체 수요가 있다라고 해요. 교체 수요 사이클에 들어왔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캐터필라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들어가서 뭐 캐터필라의 매출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이 진성TC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26년도 좀 시간이 남았는데 영업이익이 5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현재 시가총액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진성TC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8,8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진성TC 받았습니다. 목표가 12,500원, 손절가 8,800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요. AI 소프트웨어 최근에 확실히 좋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될지 뭐 미국에서 팔란티어는 원체 잘 가고 있는 부분이고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섹터일까요? 네, 요즘에 뭐 관련주들 주가 흐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뭐 플리토라든지 링크 제니시스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가 요 AI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의 흐름이 나온 지가 꽤 됐어요. 한 달 이상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탄력도라든지 시장의 관심도만 놓고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어쨌든 AI 쪽을 이용한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부터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AI 확장에 대한 수혜주로서 우리가 분류를 해왔었죠. 근데 당시에 계속해서 우리가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과연 이 AI가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3분기 때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을 내놨는데 AI를 이용해서 실적들이 잘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쪽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화면에 보였던 이스트소프트라든지 한글과 컴퓨터 같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고 최근에는 뭐 루닛이나 뷰노 같은 기업들 이런 3빌리언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의료 AI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상방으로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AI가 과거에는 하드웨어 쪽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라든지 이 하드웨어 쪽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다만 테마성이 좀 강하긴 해요.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 AI 관련주들도 접근해 보시는 거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 관련해서 괜찮다. AI 소프트웨어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대형 기술주보다 오히려 이쪽으로의 접근이 유리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느 날은 나와서 다 좋다 하고요. 어느 날은 나와서 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쨌든 시장의 영향을 저는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들보다 중소형주들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극단적으로 대형 기술주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어쨌든 저는 저점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제 이제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뭐 121선을 회복하진 못했지만 하반 경직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대형 기술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이걸 매도하고 AI 소프트웨어로 옮겨가는 것은 저는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둘 중에 상대적인 강세를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AI 소프트웨어가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연말에 산타 랠리까지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워낙 시장이 좀 조용해졌고 뭔가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는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대형 기술주도 하반 경직을 보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 실익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 더 보유해 가시는 관점이고요. 좀 단기적으로 내가 트레이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AI 소프트웨어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 같아요. 뭐 시장 두루두루 좋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탑픽은 어느 종목에 있을까요? 예, 제가 의료 AI 쪽에 대해서 매번 뷰노를 말씀드렸는데 오랜만에 이제 딥노이드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뷰노가 너무 많이 갔어서요. 예, 근데 뷰노가 좀 빠졌다가 갔죠. 빠졌다 갔는데 이제 뷰노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오랜만에 딥노이드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 기업이 이제 생성형 의료 AI 그 솔루션을 내놓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의사들이 영상이나 차트를 보고서 분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AI가 실질적으로 봐주고서 분석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제 그걸 보고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2025년도에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이제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2025년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턴 어라운드를 직전에 목전에 두고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의료 AI 쪽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6,3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딥노이드 받았습니다. 오늘의 탑픽 목표가 딥노이드는 9,500원으로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전략 빠르게 가볼게요. 네.
제가 오늘 소테마 장세지만 네. 대형주도 하방 경직이라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형주들도 괜찮아요.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6거래일 정도 양봉이 나오다가 어제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둔하게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해요. 네. 좀 탄력적으로 반등을 해주면 더 기분이 좋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반등은 반등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그래도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트럼프가 당선인이 되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테마 장세이긴 하지만 대형주들도 하방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시계열을 넓게 보시면 지금은 네. 긍정적인 시장이 아닐까. 매수 혹은 홀딩의 그런 자리, 매도보다는 매수와 홀딩이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재규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